지난번에 제가 다딩에 있는 루비 계곡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스와 둔체에서 갈 수 있는 쌍젠 계곡이라는 곳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2월 19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하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7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네요. 그러면서 네팔 총 확진자 수는 25만 3,184명이 됐고요. 하루 확진율은 14.85%였습니다. 카트만두 밸리는 281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39.57%네요. 281명이 나오면서 11만 7,873명이 됐고요.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24명, 랄리푸르가 38명, 박타푸르가 19명. 조금 있다가 제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 테스트한 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드리기로 하고요. 활성화 케이스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3,756명으로 가장 많고요. 랄리푸르가 666명. 랄리푸르도 계속 줄으면 500명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타푸르가 261명.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 활성 환자는 4,683명이에요. 전날보다 315명이 줄었습니다. 이 단위로 계속 줄면은 랄리푸르는 바로 5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카트만두 밸리에 있는 활성 환자 4,683명이 네팔 전체 환자의 52.97%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네팔의 절반 환자는 카트만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보겠습니다. 카스키 전날에 비해서 27명이 줄었네요. 27명이 줄으면서 551명. 카스키도 조금만 줄으면은 500명 밑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뭐 전국에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그리고 500명 이상 디스트릭트, 500명 이상 활성화 키스를 갖고 있는 거 지금 앞에서 바로 나왔죠. 카트만두하고 럴리푸르하고 카스키, 딱 요 세 군데입니다. 딱 요 세 군데가 500명 이상 넘는 디스트릭트고, 이와 반대로 머낭 디스트릭트는 제로입니다. 어저께 제가 신문 보도에서 머낭에서 그 활성 환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아직 보건인구부에 안 잡혔어요. 안 잡혀서 지금 19일 날에도 활성 환자로 안 잡혀서 지금 아직은 활성화 케이스로 머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2명이 나왔습니다. 12명이 나오면서 1,777명, 사망률은 0.7% 기록 중이고요. 전국적인 활성화 사례는 8,840건입니다. 전날에 비해서 477건이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지금 테스트가 적다 보니까는 되게 적게 나와요. 그리고 퇴원하시는 분들을 다 나아서 퇴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니까 활성화 케이스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완치율은 높아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8,840명 활성 환자 중에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5,364명입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호텔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3,476명. 죄송합니다. 3,476명입니다. 이 3,476명 중에서 집중치료 ICU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날보다 4명이 줄었습니다. 4명이 줄으면서 279명이 됐고요. 산소호흡기는 2명이 늘었습니다. 2명이 늘으면서 51명. 완치자는 하루 동안 1,175명이 나왔습니다. 1,175명이 나오면서 네팔 누적 완치자 수는 24만 2,567명이고요. 회복률은 95.8%. 검역소는 전날에 비해서 6명이 줄었네요. 6명이 줄으면서 421명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검역소가 보통 2주 정도, 14일 정도 격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10일로 줄었다. 그러면 만약에 10일로 줄었으면 10일 안에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4,780건 했습니다. 이제 5,000건도 안 해요. 4,780건 해서 누적 PCR 건수는
186만 6,210건. 이게 PCR 테스트 이렇게 해갖고 뭐 네팔 전체적인 감염 규모 절대 못 밝힙니다. 그냥 정말로 많이 아파서 오는 사람, 뭐 이렇게 기침 많이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해갖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빼놓고는 지금 PCR 테스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동안 그 PCR 테스트 한 거를 제가 이제 도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하루 평균이 5,765건이에요. 보면은 뭐 5,000건, 6,000건, 7,000건, 4,000건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일주일 동안 5,765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보건인구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뭐 이거 뭐 감염자 추적하고 뭐 주변 접촉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 평균이 5,765건이라는 거. 네, 이렇게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러수아에 있는 쌍젠밸리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흰 산과 산기슭의 넓은 초원, 쌍젠강과 가네시 히말, 쌍젠 히말, 이 사이로 펼쳐져 있는 쌍젠밸리는 아마초 딩모 마을 지자체의 명소입니다. 이 쌍젠 계곡은 네팔과 중국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넓은 초원의 절반은 네팔, 나머지 절반은 티베트 땅입니다. 여기에 가려면 차량으로 우선 둔체까지 가서 둔체에서 따또빠니까지 14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또빠니에서는 차량에서 내려서 하루 종일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면은 쌍젠 계곡 입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쌍젠 계곡으로 가는 길은 따로 길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티베트 국경에 도달한다고 하고요. 우기에는 빙하호수 주변에 양과 염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숙소들이 없기 때문에 여행하는 동안 음식과 숙소를 직접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두 개의 빙하호로 이루어진 딜푸쿤다에는 허브 식물들의 보고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네팔의 귀중한 허브 식물들이 여기에서 많다고 하네요. 아초 딩모 마을 지자체에서는 여기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또빠니 계곡과 쌍젠 계곡을 연결하여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사진 보니까 약간 생김새는 랑탕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양탕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것은 거기 계곡에 일단 들어가면은 숙소가 없대요. 숙소가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양치기들이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이제 돌로 만들어 놓은 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외양간 비슷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쌍젠 계곡을 지금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쪽 이 마을 지자체에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만나서 텐트 그리고 먹을 거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을 만큼 만약에 뭐 일주일을 있겠다 아니면 뭐 열흘을 있겠다 그러면 그만큼 마을 사람을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집도 없고 뭐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모든 걸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이 반드시 가야 되고 그 텐트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준비해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묻지 않은 그런 계곡이다 보니까 정말로 계곡을 그냥 통째로 전세 낸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쌍젠 계곡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둔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은 카트만두에서 한 80km? 80km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좀 떨어져 있고요. 랑탕 가는 길에 중간에 큰 도시가 둔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둔체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면 고사인 쿤다를 올라가고요. 저도 이제 요 따또빠니 여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둔체까지는 가보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트레일 표시가 좀 생기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을까. 지난번 루비 계곡처럼 여기도 아직 그 정식적인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안 된 데기 때문에 역시 팀 스펌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팀만 꾸려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쌍젠 계곡
러스와에 있는 쌍젠 계곡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카트만두 무슬림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월 만에 카트만두 모스크에서 나마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만두 무슬림들은 금요일에 모스크에 모여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3월부터 문을 닫았던 모스크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종교적 장소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개장하였습니다. 물론 모스크 안에서는 마스크가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따라야 합니다. 카트만두의 경우 하루에 5번 나마즈를 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참고로 나마즈는 터키어로 기도나 예배를 뜻하는 것으로 하루 5번 기도 의식은 동틀 때와 정오, 오후 3시, 해질녘, 어두워진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고 합니다. 카트만두에 오시면 모스크가 중심부에 있습니다. 딱 하나 모스크가 있고요.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에 가면은 무슬림들이 즐겨 먹는 하랄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랄 식당들이 있고요. 다 무슬림 특유의 그 인식 모자를 다 쓰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나 네팔에 무슬림이 많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이거든요. 무굴 제국의 사자한 왕비의 무덤인데 그 무굴 제국이 이슬람 왕국이었습니다. 이슬람 왕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도 대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슬림들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현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힌두교가 중심이 되면서 무슬림을 믿고 있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무슬림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졌습니다.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로 무슬림들이 나눠지고 인도는 힌두교만 남고 이런 상태이고, 네팔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인도처럼 그렇게 혼란을 겪거나 전쟁을 겪지 않고 무슬림들이 여기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고 여기 카트만두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무슬림들이 사는 데가 있고 모스크가 있습니다.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종교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팔 인구의 3%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3%면요 천주교보다 많아요. 천주교는 제가 알기로 1%에서 1.5%밖에 안 되거든요. 천주교도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무슬림은 워낙 뭐 그전부터 있던, 이슬람교는 이전부터 있던 종교이기 때문에 천주교보다 훨씬 더 신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식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